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뭔가를 시작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막상 손이 안 가는 거야. 머릿속에서는 계속 뭔가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근데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1시간이 지나 있고 2시간이 지나 있고 결국 아무것도 안 된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 봐, 넌 역시 안 돼. 왜 이것도 못하냐고. 게으른 거 아니야? 근데 있잖아. 언니는 게으른 게 아니거든. 그게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오늘은 양양쌤한테 사연을 보내준 한 분의 이야기를 읽어볼게. 사연자 닉네임은 밀가루 반죽이야. 이름이 귀엽지? 근데 사연은 좀 마음이 아팠어. 언니는 25살 미술대학원 준비생이야. 학부 때 교수님한테 재능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졸업 전시도 꽤 좋은 반응을 받았대.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고 작년부터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어. 근데 포트폴리오가 안 만들어지고 있대. 정확히는 만들다가 지우고 만들다가 지우고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야. 스케치를 해. 근데 보다 보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지워. 다시 해. 또 부족한 것 같아. 또 지워. 어떤 날은 6시간을 작업실에 앉아 있었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었대. 빈 캔버스만 남아있는 거야. 그날 언니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어가서 딸기 우유를 샀대. 언니가 힘들 때마다 사 먹는 거래. 근데 그날은 그 딸기 우유를 마시면서 울었대. 편의점 구석에 서서 아무도 안 보는 척 하면서. 그 이후로 작업실에 가는 게 무서워졌대. 또 아무것도 못 만들 것 같은 느낌. 또 빈 캔버스만 보고 올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요즘은 작업실 문을 열기도 전에 발길이 돌아선다고 해. 주변에 말을 못 하겠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뭐가 힘들어. 그냥 그리면 되잖아 라고 할 것 같고. 실제로 한번 얘기했더니 친구가 딱 그 말을 했대. 그냥 그리면 되잖아. 넌 잘 그리잖아.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을지. 엄마한테는 더 말 못하겠대. 대학원 준비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봤거든.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말하면 거봐. 그러니까 일찍 취직하라고 했잖아 라는 말이 돌아올 것 같아서.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사연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썼어. 쌤, 저 이상한 건가요? 하고 싶은 건 분명히 있는데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게으른 건지 아니면 재능이 없어서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건지. 요즘은 내가 처음부터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언니. 이 마지막 문장 읽고 나서 나 잠깐 멈췄어. 있잖아,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이 채널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영상 스크립트를 쓰는데 열흘이 걸렸거든. 매일 앉아서 뭔가를 썼다 지웠다 했는데 문제는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었어. 오히려 너무 잘하고 싶었던 거야. 완벽한 첫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거지. 그래서 언니 사연이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았어. 언니가 게으른 게 아니야. 재능이 없어서 피하는 것도 아니야. 언니는 지금 너무 잘하고 싶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상태가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운지 나는 알아. 왜 아무도 이해를 못하냐고. 그냥 그리면 되잖아. 그 말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리냐고. 왜냐면 언니는 이미 알고 있거든. 그냥 그리면 된다는 걸. 근데 그냥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문제인 거잖아.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말하다가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 그래서 그냥 혼자 편의점에서 딸기 우유 마시면서 우는 거잖아. 언니, 혼자만 이런 거 아니야, 진짜로. 그럼 이 상태에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 심리학에서는 이걸 부적응적 완벽주의라고 불러.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야. 높은 기준을 세우는 건 좋은데 그 기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얼어붙게 만드는 상태. 완벽주의라고 하면 보통 뭘 떠올려? 꼼꼼하고 열심히 하고 결과물이 깔끔한 사람. 그게 좋은 완벽주의야. 높은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실수를 해도 이건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 근데 언니가 지금 경험하는 건 그게 아니야. 언니는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데 동시에 내가 그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으니까 시작을 못 하는 거야. 맞출 수 없을 것 같은데 반드시 맞춰야 한다는 딜레마.
그 사이에서 몸이 굳어버리는 거지. 심리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이 일을 미루는 이유가 세 가지래. 완벽하게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느낌. 시작하기 전에 모든 불확실성을 없애고 싶은 마음.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까봐 그 불안을 피하고 싶은 마음. 이 세 가지가 다 합리적으로 들리지. 근데 이게 합쳐지면 영원히 시작을 못하게 되는 거야. 언니가 스케치를 하다가 지우는 거잖아. 그게 게으른 게 아니야. 언니는 오히려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다만 그 열심히 완성을 향하지 않고 완벽한 준비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진짜 잔인한 부분인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완벽할 수 없다는 게 확정되잖아. 시작하면 불완전한 과정이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두려운 거야. 시작하지 않으면 아직 완벽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생기거든. 잠깐, 이거 중요해. 언니 사연에서 이 부분이 있었잖아. 요즘은 내가 처음부터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한 자기 의심이 아니야. 이건 심리학에서 따로 이름이 붙을 만큼 흔한 현상이야. 가면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어? 내가 이룬 성취가 진짜 내 실력이 아니라 운이나 우연 덕분인 것 같고, 언젠가 내 진짜 실력이 들통날 것 같다는 느낌. 1978년에 두 명의 심리학자가 이걸 처음 연구했어. 폴린 클랜스와 수잔 아임스라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연구한 대상이 객관적으로 매우 성공한 여성들이었어. 학위도 있고 인정도 받고 성과도 좋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나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사실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언젠가 들통날 것 같아요. 이게 왜 생기냐고 연구에서 밝혀진 게 있어. 이 여성들 중 상당수가 어린 시절에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대. 형제와 비교당하거나 잘해도 더 잘할 수 있잖아 라는 말을 들었거나 그 경험이 쌓이면서 성인이 되어 실제로 잘해도 그 성공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언니가 학부 때 교수님한테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잖아. 그게 언니 잘못이 아니야. 언니의 뇌가 성공을 성공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학습이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 어렵지 않게 말할게. 우리 뇌에 위험을 감지하는 부분이 있어. 아주 오래된 부분이야. 이 부분은 진짜 위험이랑 상상 속의 위험을 잘 구분 못해. 사자가 달려오는 것도 위험이고 내 그림이 별로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위험으로 처리하는 거야. 완벽주의가 심한 사람들은 이 위험 감지 시스템이 과민하게 작동해. 작은 실수도 불완전한 결과물도 시작하는 순간의 불확실함도 다 위협으로 읽히는 거야. 그러면 몸이 자동으로 반응해. 피하거나 얼어붙거나. 언니가 작업실 문 앞에서 발길이 돌아서는 거잖아. 그게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야. 뇌가 작업실을 위험한 장소로 분류해버린 거야. 거기 들어가면 내가 불완전하다는 게 증명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뇌에는 보상 시스템이 있어. 뭔가를 해냈을 때 기분 좋은 신호를 보내주는 거야. 근데 부적응적 완벽주의 상태에서는 이 보상 신호가 완벽함에만 연결되어 있어. 완벽하지 않으면 보상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 거야. 오히려 부족하다는 느낌만 드는 거지. 그러니 시작할 동기 자체가 생기지 않는 거야. 이게 게으름이야? 아니잖아. 뇌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건데 언니가 어떻게 해? 혹시 언니도 이런 경험 있어? 독서를 해보려고 책을 샀어. 근데 한번 읽을 거면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 미루다가 결국 책꽂이에 꽂혀 있는 거. 아니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헬스장 등록해서 꾸준히 해야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 등록을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것도 같은 거야.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 메일을 써놨는데 보내질 않는 거.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한 번 더 읽어보고 이 표현이 맞나? 이 문장이 어색하지 않나 하다가 결국 초안만 쌓여가는 거. 이것도 같은 거야. 또 있어. 마감 직전에 갑자기 집중이 되는 경험. 그때는 완벽하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해버리거든. 그러면 결과가 생각보다 괜찮아.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역시 나는 마지막에 해야 잘 되나 봐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도 또 미루게 되는 거지. 이게 사실 완벽주의 악순환을 강화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중에도 이 패턴이 있어. 아이한테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뭔가 실수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나는 나쁜 엄마야 하고 무너지는 거야. 아이가 95점을 받으면 이 5점은 왜 틀렸어 하고 반응하는 부모가 있잖아. 그 부모도 사실 자기 자신한테 그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나는 완벽한 부모여야 해. 라는 기준으로. 그럼 이걸 알면 뭐가 달라지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언니의 완벽주의는 사실 언니의 강점이 과하게 작동하는 거야. 언니는 좋은 걸 알아. 뭐가 좋은 작품이고 뭐가 그렇지 않은지 감각이 있어. 그 감각이 있으니까 자기 작업을 볼 때 부족함이 보이는 거야. 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거나 그려도 만족하거든. 언니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 감각이 너무 일찍, 너무 세게 작동하는 거야. 완성도 안 된 스케치를 이미 완성된 작품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지. 이건 언니가 형편없어서가 아니야. 언니의 눈이 손보다 앞서 있는 거야. 그 눈이 언니의 강점인데 지금은 그 강점이 언니를 가로막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언니가 그 기준을 어디서 배웠는지 생각해봐.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완벽해야 한다는 기준을 갖게 되지는 않거든. 어딘가에서 배운 거야. 잘해야 인정받는다는 걸, 못하면 실망시킨다는 걸. 그 기준이 지금 언니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 이 정도는 부족해 라고. 그 목소리는 언니 목소리가 아니야. 언니가 살아오면서 흡수한 기준들의 목소리야. 그럼 뭘 해볼 수 있냐고. 이걸 안다고 당장 달라지지는 않아. 솔직히 말할게. 뇌가 이렇게 작동한다는 걸 알아도 내일 당장 작업실에 들어가서 술술 그려지지는 않을 수 있어. 근데 한 가지만 해본다면 나는 이걸 권하고 싶어. 언니 사연에서 스케치를 하다가 지운다고 했잖아. 지우기 전에 딱 한 가지 질문을 해보는 거야. 이게 나쁜 게 맞아? 아니면 그냥 완성이 안 된 것뿐이야? 이 두 가지는 달라. 나쁜 건 방향이 틀린 거야. 근데 완성이 안 된 건 그냥 아직 진행 중인 거야. 스케치는 원래 완성이 안 된 거잖아. 스케치를 완성된 작품의 기준으로 보는 게 문제인 거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 재구조화라고 불러.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내 생각에 다른 질문을 던져보는 거야. 이 스케치가 별로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잠깐, 이게 사실이야?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라고 물어보는 거.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 이 정도론 부족해. 이건 별로야. 이런 생각들이 사실처럼 느껴지잖아.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그 생각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 번만 확인해 보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스케치가 별로라는 증거가 있어? 교수님이 별로라고 했어?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 그 느낌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 해볼 수 있는 게 있어. 좀 무서울 수 있는데 일부러 완벽하지 않은 걸 내보내는 연습이야. 언니, 사연에서 작업실에 가는 게 무서워졌다고 했잖아. 또 아무것도 못 만들 것 같은 느낌. 그 두려움이 계속 커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 한 번도 불완전한 걸 내보내본 적이 없어서야. 그러니까 불완전한 결과물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뇌가 최악의 시나리오만 상상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떻게 될까? 90% 완성된 스케치를 친한 친구 한 명한테 보내봐. 아니면 혼자 보는 노트에라도 붙여봐. 그러고 나서 관찰해봐. 세상이 무너지나? 내 재능이 들통나나? 대부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면서 뇌가 조금씩 배우는 거야. 불완전해도 괜찮구나를. 이게 무섭다면 더 작게 시작해도 돼. 그냥 스케치를 지우지 말고 저장만 해봐. 내보내지 않아도 돼. 그냥 지우지 않는 것만. 그것도 연습이야. 그리고 이건 나도 해보고 있는 건데 나한테 친절하게 말해주는 연습이야. 언니가 스케치를 지울 때 스스로한테 뭐라고 해? 왜 이것도 못 그려? 라고 하지? 그 말을 친한 친구한테는 절대 안 하잖아. 친구가 그림을 그리다가 지우면 야, 왜 이것도 못 그려? 라고 하지 않잖아. 근데 나한테는 해. 크리스틴 네프라는 심리학자가 자기자비를 연구했어. 자기자비라는 게 뭐냐면 내가 힘들 때 친한 친구한테 하듯이 나한테 말해주는 거야. 그게 다야. 어렵지 않아. 언니가 편의점에서 딸기 우유 마시면서 울 때 그 언니한테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 그 말을 나한테 해줘. 이게 처음에는 어색해. 근데 연구 결과가 있어.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오래 안정적으로 잘 지낸대. 왜냐면 자기자비는 내가 불완전해도 괜찮아를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러면 불완전함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밀가루 반죽 언니한테 직접 말하고 싶어. 언니는 이상한 게 아니야. 게으른 것도 아니고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니야. 언니는 지금 너무 잘하고 싶어서 얼어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얼어붙음이 얼마나 외롭고 답답한지, 편의점 구석에서 혼자 울어야 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나는 알아. 언니의 눈이 손보다 앞서 있는 거야. 그 눈이 언니의 강점이야. 지금은 그 강점이 너무 세게 작동하고 있을 뿐이야. 오늘 딱 하나만 해봐. 스케치 하나를 지우지 말고 저장해봐. 완성이 아니어도 돼. 그냥 오늘 내가 여기까지 했다는 기록으로. 그것만.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언니들도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것도 못 끝내는 것 같냐고. 내가 게으른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모르겠다고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답이 됐으면 해. 언니는 게으른 게 아니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은 사실 아름다운 거야. 방향만 조금 바꿔주면 돼.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줘. 그리고 비슷한 마음인 언니가 있으면 이 영상 공유해줘도 좋아. 냥냥.